시작합시다. 자, 그러면은 드디어 이제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 직선의 방정식. 두 번째가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이렇게 총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여기에서 조심. 자, 얘들아,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더니만은 애들이 이걸 어디서 비슷하게 배운 것 같아. 어디서 배웠지? 뭐 쓴 단어로 배웠지? 1차 함수로 배웠어. 그래서 이것을 자꾸 1차 함수 생각하면 큰일 난다. 야, 글 끝으면 1차 함수라고 가르쳐 줬겠지. 맞지? 자,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말 그대로. 왜? 1차 함수는 그냥 함수로 표현하는 거고, 직선의 방정식은 말 그대로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왜? 함수는 x값이 하나 할 때 y값이 반드시 하나여야 되지만, 얘는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굳이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항상 이것을 1차 함수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라. 알겠지? 물론 그거와 비슷하게 연결해서 할 수는 있는데 이걸 무조건 1차 함수라고 풀려고 하지 마. 그러면은 망조의 첫걸음이다. 알겠지? 자,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 그 첫 번째 해야 될 내용이 기울기라고 부릅니다. 자, 평면에서의 직선이기 때문에 기울기라는 게 존재합니다. 얘들아, 기울기의 정의가 뭐지? 그렇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기울기라 부른다. x 증가량 분의 뭐의 증가량? y 증가량. 이것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 기울기라고 부릅니다. 어떤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의 기울기는 임의의 두 점을 잡았을 때 x 증가량 분의 뭐의 증가량? y 증가량. 이것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 기울기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두 점의 좌표가 주어진다면 이 녀석의 점 좌표를 x1, y1, 이 점의 좌표를 x2, y2라고 둔다면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네. 뭐라고 부르면 될까? x2 빼기 x1. 이것을 우리는 무슨 증가량이라고 부르면 될까? x 증가량. 괜찮지? 자, 분의 y 증가량. 그러니까 뭐라 쓰면 될까? y2 마이너스 y1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기울기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것을 우리 그 중학교 3학년 때는 또 기울기를 다른 표현으로도 썼다. 뭐라고 썼지? 탄젠트 세타라고도 표현을 했다. 자, 그럼 저 세타는 뭡니까? x축 기준 양의 방향으로 직선과 이루는 각이다. 자, 양의 방향, x축이라고 했으면 양의 방향이라면 이쪽을 무슨 방향이라고 부를 거다. 지금부터 양의 방향입니다. 이쪽의 방향은 무슨 방향? 음의 방향입니다. 자, 그럼 직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x축 기준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이 각을 나는 세타라고 하자. 자, 그러면 탄젠트라는 것은 직각삼각형을 만든 뒤에 밑변분의 높이, 이 녀석을 우리는 뭐라 불렀지? 탄젠트라 불렀다. 이것을 우리 뭐라 부르는데 x 증가량 분의 무슨 증가량? y 증가량. 그래서 x축 기준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를 했을 때 탄젠트 세타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 기울기라고 하면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기역접편에 날아갔으면 안 될 거지만 탄젠트 기본값 외우자. 탄젠트 30도가 얼마였지? 루트 3분의 1. 45도는 1. 60도는 루트 3이다. 잊어버리지 말자. 괜찮습니까? 자, 이것을 우리는 뭐? 직선 방식에서 첫 번째 단어는 기울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직선.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다. 자, 직선이 유일하기 위한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자. 얘들아, 직선이 하나로 결정이 돼야 되기 위한 조건은 첫 번째,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일까? 한 점을 지나는 직선 몇 개? 졸라 많아.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어떻게 셀 수 있냐, 맞지? 졸라 많아. 그럼 다시 직선이 결정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 한 점 플러스 뭐만 결정이 된다면
기울기가 결정이 된다. 뭐가 결정이 된다면? 기울기가 결정이 된다면, 기울기가 주어진다면 나는 직선이 하나로 결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럼 한 점 얼마? x1, y1. 그 기울기 얼마? m이라고 하자. 괜찮지? 진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쓰면 될까? 기울기 m에 대한 말이 뭐였지? 기울기 m은 어떻게 표현했지? x 증가량 y 뭐 정신 나왔다. 자, 어떤 직선에 대하여 임의의 점이 있다. x1, 우리가 주어진 x1, x1, x가 있다. 맞지? 자, 그리고 요 점 x, y에 대하여 기울기 m이란 것은 얼마라고? x-x1 분의 얼마? y-y1을 우리는 뭐라 불렀다? 기울기라고 불렀네. 맞지? 자, 요 직선상에 있는 어떤 모든 점들에 대하여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을 다 기울기라고 부르잖아. 맞니? 자, 그랬을 때 이제 나왔다. 자, 직선의 방식 어떻게 됩니까? y-y1은 기울기 m에 대한 얼마? x-x1. 이 녀석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x1, y1을 지나고요. 기울기가 얼마인? m인 무슨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이다. 반드시 뭐 해야 될 식? 외워야 될 식입니다. 어떤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졌다. 자, 그래서 얘들아, 쌤이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1차 함수식으로 표현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런 마인드를 버리고 지금 직선의 방정식답게 도형답게 문제를 푸세요. 물론 나중에 현장에 들어가서 난 이게 좀 더 빠르다면 그때 그래 풀면 돼. 지금은 연습은 뭘로 하라고? 도형의 방식으로 연습을 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1,2를 지나고요. 기울기가 얼마라고? 3이래. 그러면 우리 중학교 2학년 같으면 y는 얼마? 3x 그리고 1 집으면 2되니까 마이너스 1 이래 적는데 이래 하지 말라고. 이거 지금은 어떻게 하라고? y-y1은 기울기 얼마? 3에 대한 x-x1 이렇게 직선의 방식을 뭐 할 수 있다고? 세울 수가 있겠네. 물론 정리하면 된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진짜.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직선이 또 결정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 한 점과 그 외에 또 무슨 점이 주어지면 된다고? 한 점. 즉,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야?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몇 개? 한 개밖에 없다. 맞지? 그럼 세 점을 지나는 직선은 존재할 수도 있고 안 존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기면 큰일 나니까. 맞지? 자, 그럼 보자. 자, 한 점과 또 한 점이 주어질 때입니다. 자, 어떻게 해요? x1, y1 그리고 x2, y2를 지날 때다. 괜찮나요? 자,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넌 어떻게 되나요? y-y1은 얘들아, 이 자리 기울기다. 기울기의 정의가 뭐였지?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그리고 얼마? x-x1 이렇게 쓰면 되겠다. 얘가 바로 뭐라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x 절편이라고 불렀다. 맞지? 그리고 y 절편이 주어질 때다. x 절편 A, y 절편 B가 주어질 때다. 자, 얘는 결과치 적고 증명할게. 자, 얘는 어떻게 되나? x 절편분의 x 플러스 y 절편분의 y는 얼마다? 1이다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증명 간단하다, 얘들아. x 절편이 A란 말은 몇 콤마 몇을 지난단 말이야? A, 0. y 절편이 B래. 몇 콤마 몇? 0, B래. 자, 그럼 기울기 얼마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y는 마이너스 a분의 얼마? b에 x, y 절편이 b니까 플러스 b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합시다요. 양변을 내가 뭘로 나눌 거냐면 b로 나눌 거야. 그러면 b로 나누니까 얼마? b분의 y는 마이너스 a분의 x 플러스 1이고 얘만 뭐 하면 돼? 넘겨버리면 되겠구나.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그래서 x절편분의 x 플러스 y절편분의 y는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첫 번째 기울기입니다. 기울기의 정의가 뭐였지?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그래서 두 점 좌표가 주어진다면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이 세타라고 했을 때 그때 기울기는 뭐라 부른다고? 탄젠트 세타다. 내가 제일 많이 쓰는 도구 중에 하나일 거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직선의 방정식. 직선이 유리하기 위한 조건. 첫 번째가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질 때다. 됐습니까? 자, 그럼 얼마? y-y1은 기울기 m의 x-x1이다. 이렇게 두면 되겠네. 자, 두 점이 주어질 때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y-y1은 기울기 자리가 얼마?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즉, 기울기의 정의가 들어가면 될 거니까. 그리고 x-x1. 그리고 두 절편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래서 x절편분의 x, 그리고 y절편분의 y는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두면 되겠다. 괜찮나요? 자, 그럼 두 번째가 두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자, 두 번째가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직선을 표현하는데 자, 어떤 직선 L이라는 직선을 난 지금부터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제로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형태를 뭐라 부르냐면 직선의 방정식에서 무슨 형이라 부르냐면 무슨 형?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일반형을 생각으로 많이 쓸 거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을 우리는 y는 mx 플러스 n이라고도 표현할 거다. 얘는 바로 보인다, 맞지? 자, 이런 것을 우리는 무슨 형이라 부르자? 표준형이라 부른다. 표준형은 전반적으로 일차함수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다. 괜찮나? 자, 그래서 두 직선 L 있으면 M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너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은 0입니다. 표준형으로는 Y는 M'X 플러스 N'이라 할게. 자, 그러면 물어보자, 얘들아.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첫 번째 뭐가 있지? 두 직선이 어떠한 경우야? 평행한 경우. 그렇지, 좋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지, 일치하는 경우. 세 번째는 그렇지,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끝이야? 끝일까? 네. 확실해? 확실해? 좌표평 위에서 뭐죠? 확실해? 입체전으로. 그래, 뭐 하나 더 있을 건데. 꼬인 위치가 있다. 맞지? 자, 내가 너희들한테 뭐라 물었지?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 물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평행, 일치, 한 점에서 만나거나 꼬인 위치거나. 자, 그러면 난 이것을 뭘로 바꾼다고? 평면에서로 바꾸자. 그럼 뭐가 날아가? 꼬인 위치가 날아간다. 정확하게 뭐든지 위치 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차원을 제일 첫 번째 이야기를 해야 된다. 차원이 이야기되어 있지 않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배웠는 최대 범위에서 생각을 하면 된다. 뭔 말인지 이해되지? 차원을 정확하게 명시를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배웠는 최대 범위에서 생각을 하면 돼. 뭔 말인지 이해돼? 자, 그럼 시작하자. 자,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어떠에서만 이야기하자고? 평면에서 이야기를 합시다. 공간은요, 고등학교 2학년 내지 3학년 가서 기하할 때 그때 배우세요. 자, 그러면 갑시다. 그때는 이제 공간에서 직선의 벡터 방정식을 배울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합시다. 그 첫 번째. 뭐가 있었지? 평행이라 불렀다. 저 또 쭈백이 또 이제 슬슬 또 이제 자, 뭐 할 때? 직선 L과 직선 M이 mon행할 때? 평행할 때입니다. 자, 평행할 때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일단 결과치 적는다. A'분의 A는 B'분의 B는 C'분의 C랑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다르기만 하면 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평행하되. 평행하단 말은 즉 다른 말로 바꾸자. 해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아. 만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얘들의 비율 관계는 다 같아야 돼. 하지만 얘들은 같으면 된다, 안 된다? 같으면 안 되기 때문에 C'분의 C는 달라야 됩니다. 자, 표준형에서 보자. 그럼 기울기는 뭐 해야 되지만? 같아야 되지만 뭐는 달라야 된다고? Y절편은 뭐 하기만 하면? 다르기만 하면 이 녀석은 뭐하다? 평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우리 언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네. 이거 괜찮나요?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직선 L과 직선 M이 일치할 때입니다. 일치할 때입니다. 자, 두 직선이 뭐 할 때? 일치할 때다 뭐였지? A'분의 누구는? A는 B'분의 는 C'분의 C랑 같으면 됩니다. 즉, 기울기도 뭐 하고요? Y절편도 뭐 합니까? 같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진짜. 자, 세 번째입니다. 위치관계 중에 뭐 있지? 그렇죠. 한 점에서 만나. 얘들아, 한 점에서 만난다. 즉, 뭐만 다르기만 하면 돼? 뭐만 다르기만 하면 돼? 그렇지. 기울기만 다르기만 하면 돼. 그러면 언젠가 약간 틀어져 있으면 뭐 안드로에서 만나더라도 언젠가는 만나. 맞니? 즉, 다른 말로 바꾸자. A'분의 A는 다르기만 하면 됩니다. 누구랑? B'분의 B랑. 즉, M과 M'이 다르기만 하면 돼. C고 나머지는 몰라, 그냥. 상관없어. 여기까지 괜찮나? 자, 한 점에서 만나는 것 중에 이제 배우는 거다. 네 번째가. 한 점에서 만나는 것 중에 좀 특별하게 만나는 게 있다. 어떻게 만나는 거? 한 점에서 만날 때 어떻게 만나는 거? 그렇지. L과 M이 서로 수직일 때다. 괜찮나요? 자, 일단 결과치 적고 오른쪽에 증명할 테니까 보자. 자, 결과치는 A 플러스 B, B 값이 0입니다. 일반형일 때다. 또는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일 때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증명합시다. Y는 MX다. 쌤, 뒤에 거는요, 어차피 의미 없다. 평행이 되니까 플러스 M 플러스 다 평행이동 시켜 붙이면 되는 거니까. 얘들아, 만약 이게 수직이야. 이게 수직이면 뭐, 이 다 똑같이 끄다 다 수직이잖아. 괜찮지? 자, 그러면 시작을 할게요. 자, 이 녀석을 우리는 뭐, Y는 M'X라고 하자. 얘들 둘이가 수직인 것만 내가 뭐 하면 되는 거야? 증명하면 되는 거지. 괜찮지? 자, 적당한 의미의 값을 난 T라고 두자. 뭐가 괜찮습니까? X는 T자리라면 이 점 좌표는 뭐가 되는겨? 라고 하면 T, 얼마? MT. 이렇게 쓰면 되겠다. 요 점은 T, 얼마? M'T라고 쓰면 되겠네. 그냥. 자, 그럼 간다. 무슨 삼각형? 무슨 고라스? 자, 간다. 요거 길이는 점과 점 사이에 무슨 공식 쓰면 돼? 거리 공식 루트. T의 제곱 플러스 M제곱 T제곱. 여기까지 괜찮나요? 진짜. 자, 요거 길이는 루트 T의 제곱 플러스 M 프라임 제곱 T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냥. 자, 요거 길이는 얼마니? 그럼 위에서 아래 거 빼면 되겠네. 그럼 MT에서 누구 뺀 거? M 프라임 T를 뺀 거. 여기까지 괜찮니? 진짜. 자, 이 무슨 삼각형이라 했어? 무슨 고라스?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에 뭐랑 같으면 되는 거야? 합이랑 같으면 돼. 자, 제곱, 합이 너의 제곱이랑 같으면 돼. 값이다. 제곱, 합합시다. 루트 다 떼고 생각한다. T의 제곱, 플러스 M의 제곱, T의 제곱, 플러스 T의 제곱, 플러스 M 프라임 제곱, T의 제곱. 이 녀석은 이 녀석의 제곱이랑 같은데 이 녀석 T로 묶어내면 M 마이너스 M 프라임이다. 여기까지 괜찮나? 자, 제곱한다. T의 제곱. 그리고 안에 거는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곱해서 2배.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생각. 얘들아. T는 0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원점 아니잖아. 원점 아니잖아. T 0 아니야. 양변 T 제곱 다 약분할래.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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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 자, 갑시다. 근데 이거 날아가는 거 아니다. 그래서 얼마? 2 플러스 얼마? m제곱 플러스 m' 제곱. 너는 얼마? m제곱 더하기 m' 제곱 마이너스 2m m'. 그래서 너랑 나라가 따라서 최종적인 결론 얼마? n 곱하기 m' 값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1입니다. 두 직선의 수직이 위한 조건 기울기 곱이 얼마가 되면 된다고? 마이너스 1. 그럼 쌤 이거는 어디서 나왔나요? 어디서 나왔기는 일반형을 표준적으로 바꾼 형태에서 나오지. 뭐 m이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a분의 b다. 맞니? 쏘리 마이너스 b분의 a네. 맞나? 자, m' 녀석은 얼마야? 마이너스 b'분의 얼마? a' 둘이 곱한 게 뭐가 돼야 된다고?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그래서 b'분의 a' 값이 얼마? 마이너스 되니까 얘를 곱하고 넘기기만 하면 돼. 그게 바로 그 위의 식이다. 요까지 괜찮니? 진짜? 자, 그래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첫 번째가 뭐라고? 평행할 때 그리고 일치할 때. 뭐 한 점이야 뭐 기본적인 형태들이 남았지. 자, 그래서 먼지갈 때, 수직할 때입니다. 그래서 수직할 때의 전제 조건은 뭐라고?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즉 다른 말로 바꾸면 a' 더하기 b 값이 합이 항상 얼마가 돼야 된다고? 0이어야 된다. 기냐? 자, 여기까지가 이제 두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 첫 번째 내용 끝!